곤지암, 기분 좋고 설레임, 좋습니다. 자, 나는 지금 이렇구나. 어, 그냥 혼자 계셔도 마이크 안 여셔도 괜찮으니까요. 지금 가슴에서 잠깐 손을 얹고 나는 지금 이렇구나. 나는 지금 기쁘구나. 나는 지금 피곤하구나. 나는 지금 설레는구나. 네, 좋습니다. 이렇게 나는 지금 어떻구나 하는 나 자신에 대한 알아차림, 챙김으로 이 시간 문을 열어 보았습니다. 저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송영미라고 합니다. 명상학회를 통해서 우리 많은 분들을 뵙는 거는 사실 지금이 처음입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일로 또 준비가 덜 됐다는 이유로 지금도 여전히 준비를 하고 배워가는 과정이지만 참여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연도부터는 학회와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또 우리 지도 교수님이셨던 김한숙 교수님이 이 전체 과정에 좀 큰 열정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그 열정에 조금이라도 힘이 되고 싶어갖고 수요 열린 명상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명상학회와 연결된 거는 한 10년 넘은 것 같아요. 현대화된 명상이 어떤 것인가 하고 궁금해서 MBSR을 경험하게 되었는데 그 배움을 처음 주신 분이 김한석 교수님이었고 그것이 인연이 되어서 아주대학교에서 심리학을 석사 또 박사과정까지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조옥경 교수님이나 또 김한석 교수님, 민종우 교수님, 다양한 교수님들로부터 학회를 통해서 학회장에서 많은 배움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학회의 인연으로 이렇게 또 다 함께 오늘 이렇게 모였는데 앞으로 명상학회와 함께 여러분들의 명상이 조금 깊어지고 또 삶에 많이 적용되면서 나의 몸, 마음, 우리 이런 것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람으로 또 문을 열었는데요. 오늘 주제는 호흡 명상입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자라는 주제로 저는 설정을 해 보았는데요. 여러분들 명상 그동안 오래 하신 분도 계실 것 같고 또 깊은 체험을 하고 계신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우리 지금 32분이 계신데요. 32분 중에는 오랫동안 명상을 해오신 분도 계시고 그러면서 또 현대화된 명상을 또 익히고 싶어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현대화된 명상을 또 지금 막 배워가기 시작하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이 명상이라는 방법을 내가 익히고 또 체험해서 나의 일에 이렇게 접목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자, 그 과정에서 이 호흡 명상이 우리가 배우게 되는 기본적인 명상이기도 하고 또 항상 우리가 일상에서 크게 도움을 받아가는 명상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호흡 명상을 우리가 직접 해보면서 제가 그동안 이렇게 경험을 하면서 이런 건 호흡 명상 할 때 좀 헷갈리더라. 이런 거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서 그런 것들 함께 짚어보고 또 여러분들하고 또 이렇게 토론도 좀, 이렇게 마이크 열고 하시기 힘드시면은 채팅창으로 질문하고 토론하면서 이 시간을 조금 알차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명상 체험도 하지만 좀 개념적으로도 또 방법적으로도 가져가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괜찮으시겠죠? 네. 자,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환경 테스트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온라인 싱잉볼이 있고 이렇게 디지털 싱잉볼이죠. 디지털 싱잉볼이 있고 이렇게 아날로그 진짜 이 벨이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쳐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소리가 다 끊어졌어요 하시면 손을 들어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듣는 이 현장에서 듣는 소리가 얼만큼 전달됐는지 가늠해서 이걸 쓸 것인지 아니면 디지털 싱잉볼을 쓸 것인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죠? 자, 그리고 화면 아직 안 열어주신 분도 편안하게 화면 열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싱잉볼을 한번 쳐볼게요.
끝났다 하면 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냥 편안하게 들으세요. 테스트하는 거니까. 네. 제가 지금 멈췄습니다. 화면을 보니까요. 종 치자마자 드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아마 금방 끊어졌나 봐요. 아, 그렇군요. 이 마이크가 수음력이 괜찮다고 해도 싱잉볼의 음역대가 워낙 크다 보니까 들어가는 것도 있고 또 이게 수음에서 받으실 때, 수신하실 때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는 디지털 싱잉볼을 한번 들려드려 볼게요. 잠시 소리 공유하고 그리고 이어가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세요. 아이고. 제 화면이 지금 공유 중이네요. 잠시만요. 이렇게 공유 중지할게요. 잠시만요. 화면 소리만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오디오 공유. 네. 자, 그러면 제가 디지털 싱잉볼을 들려드릴 거니까 이거는 또 어떻게 들리는지 다 끝났으면 손을 또 들어주세요.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끝났습니다. 이것이 1분인데요. 어떤 분은 한 40초에서 손을 드시는 분도 계시고, 손 안 드신 분들은 끝까지 아마 들으신 것 같기도 해요. 자, 그러면 이번 시간은 디지털 싱잉볼로 이어가겠습니다. 이왕 들은 거 한 번 더 듣고 가죠. 자, 이번에는 그냥 기대서 우리 하루 종일 살아내느라고 몸이 힘들었으니, 마음이 피곤하니, 가능하신 분들은 잠시 기대어 앉으셔서 다리도 쭉 뻗고 편안하게 기대서 눈을 감고 종소리에 내 마음을 툭 얹어서 잠시 쉬도록 할게요. 네, 눈도 감고 네, 천천히 눈을 뜨고 다시 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번 시간 또 디지털 싱잉볼에 의지해서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현대화된 명상들을 다양하게 많이 접하잖아요.
그런데 이 현대 명상이 어떠한 과정으로 이렇게 이어져 왔는지 아주 개괄적으로 자료 화면을 함께 보면서 이해하고, 그리고 나는 어느 시점에, 어느 지점에서 지금 이 명상을, 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이해하고 가도록 할게요.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아는 명상의 방법과 지금 또 이 시간 이렇게 또 들으면서 알게 되는 그런 명상법의 차이점이 이런 데서 오는구나 하고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간략하게 아주 정리를 잘 해놓은 책이 있고 해서 갖고 와서 아주 간단하게 현대화된 명상이 어떻게 고대로부터 이렇게 발전해 왔는지 그 트렌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료 화면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세요. 네, 잘 보이시죠? 네, 잘 보이시면 끄덕끄덕 해주시면 제가 그렇게 알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저 나왔네요. 저는 지금 주로 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일하는 곳은 삼성그룹 인력개발원 소속으로 일을 하고 있고요. 또 소속이라기보다 그쪽의 요청에 의해서 인력개발원 측 입장에서 이제 일을 많이 합니다. 주로 영덕 연수원에 가서 일을 하고요. 또 현대자동차그룹 인재개발원 또 통해서 리더의 명상교육을 또 개발하거나 운영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명도 경영명상이라고 이름을 붙여보았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현대 명상들을 전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아주 고대로부터 이어져 온 명상을 고대 형식 그대로 전달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디에서 명상을 하고 있고 또 안내하고 있는지 좋은 표가 있어서 제가 구성을 해 보았습니다. 이게 이렇게 하면 더 나을까요? 네,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수준이라고 하는데요. 동양의 아주 순수한 명상 형태, 순수한 형태의 명상 수행법을 말합니다. 이때는 우리 전문적인 종교인들 말하는데요. 무슨 수도원의 또 신부님이나 또 절의 부처, 절의 스님 이런 분들이 수행하는 그런 명상법을 말하겠죠. 그리고 이수준이라고 또 일컫는데요. 이런 동양의 명상이 서구로 건너갔습니다. 그런 이후로 이제 서구 문화의 형태에 맞춰서 약간 수정이 됐지만 수행 전통과 어떤 문화는 그리고 정신은 계승된 상태에 있어요. 이 상태로 이어져 오다가 이제 3수준이 되는데요. 우리가 많이 아는 MBSR이 그다음 이 세속화, 현재 명상이 이제 세속화되면서 이런 과학화되는 수준으로 갔는데 이게 1966년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첫 논문이 66년도에 출판이 되었더라고요. 근데 가장 먼저 과학화된 명상은 만트라 명상입니다. 집중 명상 형태예요. 그래서 허버트 벤슨 박사가 처음 이 명상을 과학화했는데 이때 어떤 병원 장면에서 혈압이나 또 어떤 이 질환에 이 명상이 참 좋더라 하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존 카바진 그분께서 마음 챙김 명상을 가지고 이제 스트레스 감소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대중화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우리나라 현대화된 명상은 이 MBSR을 중심으로 전파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 이제 기업이나 학교 이런 또 다른 장면에서 명상이 대중화되기 시작을 한 것인데요. 이때는 정말 세속화됐고 종교적인 관점이 많이 빠지면서 명상, 마음챙김 이런 것들은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다라고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 위에서 또다시 이제 발전을 하고 있는데요. 이때는 이제 향후 아직은 계속 발전의 형태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AI라던가 특히 VR이라 그러나요? 이 가상 화면. 이 화면을 통해서 또 우리가 가상으로 체험하면서 명상의 형태가 또 달라지지 않을까? 수행 방식도 달라지고 또 명상이란 무엇일까 하는 것도 정의도 좀 달라지지 않을까? 좀 많이 변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1수준에서부터 5수준에 이르기까지 여러분들은 주로 명상을 하실 때 어느 수준에서 명상을 하고 계신 것 같은가요? 또 명상을 안내받거나 안내하실 때 어느 수준에서 하고 계실까요? 만약에 1수준, 2수준이라 그러면은 명상 전통, 내가 배우는 전통이 있을 거예요. 그 전통에 따라서 이 방법은 옳고 이 방법은 옳지 않아 하는 마음도 또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3수준, 4준으로 가면 이 전통적인 명상들이 섞이면서 현대화되면서 실용적으로 그 방법도 바뀌게 되더라고요. 1수준에서 5수준의 차이를 보면은 아래 1수준으로 갈수록 깊이, 뭔가 깊은 체험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방향으로 안내를 하지요. 개인 내적인 방향이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제 위로 갈수록 5수준으로 갈수록 대중화, 다양한 체험, 또 나의 삶에 도움이 되는 것, 지금 여기에서의 행복 이런 것을 또 추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1수준에서 5수준에 이르기까지 나는 깊이를 추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넓이를 추구하고 있는가 하는 것도 생각을 해보시면서 명상을 이어가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표를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한 20년 전부터 명상이라는 걸 경험하게 되었는데요. 한 10년은 이 2번의 수준에서 경험을 한 것 같아요. 30대에서는. 그런데 이제 40대가 오면서 3수준, 4수준에서 이제 경험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주로 경험을 하게 되시는지 궁금한데요. 내가 어디에서 경험을 하느냐에 따라서 안내받는 방법도 조금 다르고 방향도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이제 안내해 주실 때 깊은 내적인 체험, 이런 것들 굉장히 또 중요시하고 당신이 배운 전통을 매우 강조해서 이렇게 안내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 하나의 전통을 고수하기보다 다양한 전통을 가지고 와서 지금 현대인들에게 맞추어진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을 해서 또 그렇게 안내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안내를 받을 때도 어떤 관점에서 내가 안내를 받고 있는지 한번 이렇게 살펴보시는 것도 때로는 좀 재미있는 포인트이기도 하고 필요한 부분이 되는 것 같아요. 이번 시간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업 장면에서 명상을 안내를 많이 하다 보니까 하나의 전통을 고수해서 안내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한 전통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우리 기업인들에게는 어떻게 안내드리는 것이 좋겠다 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안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호흡 명상도 그러한데요. 어떤 전통은 호흡 명상을 할 때 죄송합니다. 호흡의 초점을 어디다 두어야 되는지 코끝에다 호흡 감각을 느낄 때 코끝에 주의를 두세요 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코, 가슴, 배의 흐름을 이렇게 관찰하세요 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또 배의 오르락 내리락을 보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또 몸통의 호흡을 보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다 그러면 어느 상황에서는 코를 봐야 하고 어느 상황에서는 배를 봐야 하고 좀 헷갈린다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호흡 감각에는 또 뭐야? 호흡 들고 나는 흐름을 말하는 거야? 뭐야? 저는 이것도 조금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 처음 세션으로 호흡 감각이라는 것부터 한번 알고 감각의 종류가 또 어떤 것들이 있고 나에게는 어떤 것이 맞을 수 있는지 한번 천천히 알아보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호흡 명상 할 때 주로 어디에 초점을 두시나요? 한번 채팅창에 적어봐 주시겠어요? 코끝 호흡에 주의를 두시는 분도 계시고 가슴이나 배 이런 움직임에 주의를 두실 것 같기도 해요. 어떠신가요? 그리고 아직 호흡 명상이 익숙치 않은 분은 어디에 해야 되지?
뭐지? 지금 제가 하는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경남님은 배에, 또 영성님은 코끝에, 코끝에, 코끝에. 네, 좋습니다. 코끝하고 주로 배 이렇게 주의를 두시는 것 같습니다. 아, 네, 아랫배. 또 그날 호흡을 해보고 편안한 곳에.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몸에 일단 호흡 명상할 때 호흡에 주의를 두세요 할 때는 혜정님은 배와 가슴에 주의를 둔다고 하시네요. 자, 우리가 호흡 명상을 할 때 호흡 감각에 주의를 두세요 하기도 하고 그냥 숨에 주의를 두세요. 숨이 들고 나는 것에 주의를 두세요. 숨길에 주의를 두세요. 다양한 안내가 있는데요. 기준은 이렇다고 봅니다. 숨의 감각을 말합니다. 숨을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숨을 이미지화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지금 안내드리는 기준은 마음챙김 명상, 현대화된 마음챙김 명상을 기준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호흡의 감각을 이제 인식한다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안내드릴 때 호흡에 주의를 두세요, 호흡에 집중하세요 할 때는 호흡의 감각을 말하는데요. 다양한 범주가 있을 거예요. 코끝에 스치는 감각, 이거는 촉감이겠죠. 촉감. 그리고 또 호흡의 온도감이 있습니다. 호흡이 들어갈 때는 다 시원함이 있고 또 미지근함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호흡이 들어갈 때 거친 감각, 또 부드러운 감각, 호흡의 질도 또 있습니다. 이건 촉감에 해당하겠지요. 그리고 이제 호흡이 비강을 타고 목 안으로 들어와서 몸이 움직일 때 있습니다. 코, 가슴, 배, 움직임, 호흡이 들어와서 배가 움직이고 다시 나가면서 배, 가슴, 코 이렇게 움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슴이 움직이기도 하고 옆구리가 움직이기도 하고 또 여기 어깨가 움직이기도 하고 또 아랫배가 움직이기도 해요. 이럴 때는 호흡을 통한 몸의 감각이겠지요. 그래서 어디에 기준할 것인지는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나의 몸에서 호흡이 어디에서 강하게 느껴질 수 있는지 내 몸에서 일어나는 호흡 감각부터 한번 탐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슴에 손을 얹어 보시고요. 잠시 눈을 감고 숨이 들어올 때, 나갈 때 이 가슴팍이 움직이는 것, 가슴이 일어났다, 가슴이 내려갔다 하는 것에 주의를 두어 보겠습니다. 숨이 들어갈 때 가슴이 부푸는지, 숨이 나올 때 가슴이 부푸는지. 네, 천천히 손 내려놓겠습니다. 가슴팍이 움직이는 거는 다 감각되시지요? 네, 이때는 숨이 들고 날 때 일어나는 가슴의 움직임에 초점을 맞추어서 잠시 주의를 기울여 본 것이고요. 자, 이번에는 나머지 한 손을 한 손 가슴에 놓고 나머지 한 손 이제 배에 놓겠습니다. 그리고 어깨 귀 가까이 끌어올렸다가 툭 떨궈 보세요. 다시 한번 어깨 귀 가까이 끌어올렸다가 툭. 네. 툭 한 상태에서 잠시 눈을 감고 윗손과 아랫손 중 어느 손이 더 크게 움직이나 하는 것도 한번 주의를 두어 보시면서 숨이 들어오고 나갈 때 내 몸이 움직이는 것에 주의를 두어 보세요.
잘 관찰하려고 애쓰지 않고 그냥 쉬듯이 관찰해 봅니다. 네, 천천히 손 내려놓고 또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우리 몸이 들고 날 때 일어나는 몸의 움직임. 이것이 또 호흡 감각의 하나인데요. 여러분들은 윗손과 아랫손 중에 어느 손이 더 크게 움직이던가요? 윗손 한번 손 들어 보겠습니다. 윗손. 네네, 미윤희님. 자, 아랫손 한번 또 손 들어 볼게요. 아랫손. 네, 아랫손이 더 많이 움직이시네요. 좋습니다. 네, 아랫손. 네, 영희님. 네, 아랫손.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내 두 팔 전체로 한번 몸의 호흡을 감각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기지개 한번 펴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시간 너무 피곤하실 것 같은데요. 자, 깍지 끼셔서 앞으로 멀리 밀었다가 높게 천정으로 밀어 올려주세요. 쭉쭉쭉쭉. 팔의 힘 살짝 풀어보세요. 깍지 그냥 두고. 다시 한번 숨 크게 마시면서 깍지 머리 위 높게 밀어 올려주시고요. 자, 숨 크게 마시고 내쉬면서 여러분들은 오른쪽으로 한번 지그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른쪽으로 쭉쭉쭉쭉. 마시면서 중앙으로 왔다가 내쉬면서 또 왼쪽으로 지그시 기울여 보겠습니다. 쭉쭉. 마시면서 중앙으로 왔다가 자, 깍지 천천히 풀고 손바닥으로 바깥을 벽을 밀면서 내려온다 하는 식으로 천천히 내려옵니다. 쭉쭉. 천천히 내려올게요. 네,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한 손을 쇄골 아래 가까이 놓으시고요. 또 나머지 한 손을 반대쪽 옆구리에 이렇게 끼워 놓아 볼게요. 보이실까요? 네, 이렇게 해서 툭 떨구어 놓습니다. 다시 한번 팔꿈치 앞쪽으로 크게 들었다가 툭 어깨에서 힘을 빼고 자, 두 팔에서도 힘을 툭 빼고 그저 가볍게 손바닥이 몸에 다 이렇게 놓여져 있다 하는 마음으로 잠시 눈을 감고 이제는 두 팔선과 몸통이 닿은 부분 몸 앞쪽 전체일 거예요. 그 부분에 주의를 두고 숨을 천천히 들이쉬고 또 천천히 내쉬면서 몸통이 움직여지는 그 감각에 주의를 두어 봅니다. 그저 쉬듯이 숨이 짧으면 짧은 대로, 길면 긴 대로 그저 나는 편안하게 관찰만 합니다.
손을 몸에 접촉한 채 잠시 눈을 떠보도록 할게요. 그 상태에서 조금 더 나의 몸을 감싸 안을 수 있을 만큼 감싸 안아 보겠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숨을 크게 마실 때는 팔과 손에서 힘을 놓고, 즉 숨이 몸에 충분히 들어가도록 몸을 조이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숨을 내쉴 때는 지그시 나를 안쪽으로 안아주듯이 쭉 힘을 줘보세요. 후 하시다가 숨을 들이쉴 때는 팔과 손에서 힘을 툭 놓고 내쉴 때는 안쪽으로 나를 허거하듯이 쭉 후. 잠시 눈을 감고 두어 번 들숨과 날숨을 쉬면서 오늘 하루 수고한 나에게 안온감을 한번 주어봅니다. 자, 이제 됐다 싶으신 분은 천천히 두 팔과 손을 무릎이나 허벅지 내려놓고 잠시 눈을 감고 접촉되어 있던 나의 몸 자체를 한번 관찰해 보세요. 숨이 들어오면서 나의 몸의 움직임, 숨이 나가면서 내 몸의 움직임. 이런저런 생각이 나도 괜찮습니다. 주의가 흩어져도 괜찮습니다. 다만 그것을 알아차리고 나의 몸의 움직임으로 돌아와 보세요. 네, 천천히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안하게 또 앉으십시오. 이렇게 지금 내 몸을 팔선을 통해서 또 손바닥을 통해서 감각해 보았는데요. 숨이 들어오고 또 나갈 때마다 내 몸이 움직이는 것에 주의를 두어 보았습니다. 이때 우리가
명상 대상이라고 하죠. 명상할 때 나의 주의를 모으고 이 산만한 마음을 좀 안정되고 고요하게 하는 그 대상을 명상 대상이라고들 흔히 말하는데 조금 전에 했던 호흡 명상의 명상 대상은 이 몸통 자체였습니다. 조금 넓지요. 이렇게 넓은 부위를 대상으로 호흡 명상을 하라라고 할 때는 주로 이렇게 명상을 많이 경험하지 않은 초심자라고 흔히 표현들 하죠. 처음에 이렇게 입문하시는 분들에게 좁은 명상 대상을 두었을 때 그곳에서 벗어나면 명상 실패한 거야. 또 자꾸 벗어나니까 아직 훈련이 안 돼서 벗어난 거야 하고 이렇게 난 명상이 맞지 않아 하고 판단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서 주로 초심자 처음 배우시는 분들에게는 이렇게 큰 대상, 명상 대상을 좀 넓게 해서 뭐 여기에 주의를 두던 여기에 주의를 두던 어깨에 두던 아무튼 그 호흡의 리듬, 움직임 이것을 감각했으면 내가 명상 대상을 잘 주시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케이 하고 좀 기분 좋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생각이 많을 때 있잖아요. 생각이 아주 범람할 때가 있어요. 이럴 때 내가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생각이 많기 때문에 나는 마음을 아주 강하게 모으기 위해서 명상 대상의 범위를 좁힐 거야 하고 코끝에 둘 수도 있습니다. 익숙하신 경우에는. 그리고 또 강하게 해보겠어 하고 마음을 낼 때는 이 코 주변의 좁은 영역을 대상으로 호흡 명상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 생각이 너무너무 많아서 난 좀 편안하게 하고 싶어. 그냥 그럴 때는 또 명상의 대상을 이렇게 넓혀서 호흡 명상, 걷기가 좀 힘들거나 할 때 범위를 또 넓혀서 명상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명상 정통에 따라서는 어떤 전통에서는 코끝에 주의를 두라고 하고 또 코끝에 주의를 두는 것도 전통에 따라서 이 삼각형을 중심으로 이 안에서 또 호흡에 초점을 두라고 하기도 하고 또 이 삼각형도 이 인중과 입술 양쪽에 삼각형을 두기도 하고 코끝에 이렇게 또 좁혀가기도 해요. 그리고 또 호흡의 흐름을 코, 가슴, 배, 가슴, 코 이렇게 보라 하기도 하고 가슴 이렇게 몸이 들고 나는 것을 이렇게 보라고 하기도 하는데 우리의 주의는 한 곳에 주의를 두지만 주변 시야처럼 우리 초점도 그렇잖아요. 한 곳을 응시해서 저를 보지만 여러분들은 주변을 또 인식하잖아요. 그것처럼 코끝에 주시를 하면서도 우리는 이렇게 인식이 됩니다. 들고 나는 것이 인식이 돼요. 그럴 때는 그냥 강한 대상, 내가 강하게 느껴지는 하나의 대상을 잡고 명상을 하면 됩니다. 그게 코면 코, 배면 배. 이렇게 강하게 느껴지는 하나의 대상을 잡고 명상을 이어가시면 됩니다. 또 어떨 때는 배에 두기도 하고 어떨 때는 코에 두기도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건 정답이 아니에요. 그냥 저의 예를 들어줍니다. 어떤 안내를 받을 때는 한 곳을 정했으면 코든 배든 한 곳을 정했으면은 명상 앉은 자리에서 방석 차고 일어날 때까지 그곳을 유지하라라고 안내하기도 해요. 그럼 이렇게도 또 해보기도 합니다. 근데 또 저는 이렇게도 해봤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제 뭐 생활하다가 왔으니까 숨이 거칠단 말이에요. 거칠 때는 몸 자체가 크게 움직이니까 몸의 주의를 그냥 둡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한 것처럼. 그러다가 좀 길게 한 50분, 1시간 넘어서 할 때는 이 호흡이 변화가 되잖아요. 아주 부드러워지고 가늘어지고 길어진단 말이죠. 그때는 배를 보는 것이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아주 미세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때는 1시간 내지만 내가 한 번에 방석에 앉고 아직 안 일어났지만 대상을 옮깁니다. 이렇게. 그래서 코로 옵니다. 그래서 코에서 아주 미세한 감각을 또 인식하다가 또 코에서 감각이 이렇게 안 느껴지기도 하면 너무 미세해서. 그럴 때는 이제 호흡에서 벗어나서 그냥 내가 알아차리고 있음을 또 인식하는 과정으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호흡 명상을 할 때
책을 이렇게 보시면서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명상을 수련해 가잖아요. 그리고 다양한 안내를 받으실 때, 어떤 데에 지금 초점을 두고 안내를 하고 있고, 이 책은 어떤 초점으로 어디에 주의를 두라고 하는구나 하는 거를 우리가 이렇게 좀 알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조옥경 교수님께서 제가 한 7년 전쯤에 안내받은 거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생각이 많을 때 보통 연구를 많이 하거나 머리를 쓰는 직업, 평소에 머리를 많이 쓰는 직업은 그때는 코에 주의를 두기보다 명치 아래, 배에 주의를 두는 것이 좋다라고 안내를 주셨어요. 참 합리적이셨는데요. 생각이 항상 돌아가니까 에너지가 계속 올라가 있는 상태, 들뜬 상태일 수 있다. 그러므로 인해서 가슴과 배 중에서 배 쪽에 명치 아래 주의를 두는 것이 더 유익할 수 있다라고도 안내를 주셨어요. 그래서 어디에 초점을 두느냐, 호흡 명상할 때 어디에 초점을 두느냐 하는 것은 나의 상태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강하게 처음에 할 때는 강하게 느껴지는 것에 주의를 둘 수 있고 또 생각의 상태, 내가 평소 어디 머리를 많이 쓰느냐 안 쓰느냐에 따라서 또 다르기도 하고 그래서 수련하는 사람이 이런 기준들을 가지고 나를 대상으로 실험을 하듯이 해 나가면 나만의 호흡 초점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코끝에 주의를 두시는 분도 계시고 아까 이렇게 채팅창에 보니까 배에 초점을 두시기도 하는데요. 한번 이렇게 나를 대상으로 테스트하듯이 코에 주의를 두기도 하고 또 코, 가슴, 배에 주의를 두기도 하고 배에 두기도 하고 온몸에 두기도 해보고 이러면서 나한테 맞는 방법을 찾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종국적으로 가는 것은 호흡이 가늘어지고 미세해지면서 코끝으로 오는 것이 가장 우리의 인식력을 높이는 방법인 것 같기는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호흡 명상에 대한 기준, 초점, 주의 초점을 어디에 둘 것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몸 호흡을 한번 해보았고 또 호흡 감각이 무엇이다 하는 걸 한번 탐색을 해보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초점 둔 것은 호흡으로 생기는 몸의 감각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끝에 주의를 두게 되면 다양한 감각이 있죠. 또 호흡의 온도감, 차고 또 미지근함 이런 것도 있고 거칠고 부드럽고 이런 것도 있고 길고 짧고 이런 것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또 다르게 한번 하면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호흡 명상을 하면서 부딪히는 또 장애가 가장 많이 부딪히는 장애가 저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호흡 명상을 할 때 무엇이 제일 나의 호흡 명상을 어렵게 하는 것 같은가요? 그럼 채팅창에 적어봐 주시겠어요? 어떤 경우에는 졸음일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생각이 너무 많아서 나의 호흡 명상이 안 돼라고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자, 어떤 경우 가만히 앉아 있는 게 너무 힘들어서 또 명상하기 어려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나를 봤을 때 무엇이 나의 호흡 명상을 어렵게 하는가 한번 채팅창에 적어봐 주시겠어요? 흔히 이것을 우리는 장애라고 표현을 하죠. 경선장에서는 장애라고 표현을 합니다. 생각, 우리 성우님, 잡생각. 자, 딴 생각도 많고 호흡이 부자연스러움이 과도하게 인식됩니다. 잡념이요. 호흡을 인식하는 순간 통제하려고 합니다. 신체 감각. 네. 졸음이요. 졸음도 아주 힘들죠. 평소에 못 느끼던 통증. 네. 자, 저도 졸음이요. 졸음, 통증, 생각, 호흡을 조절하는 듯한 불편감, 부자연스러움 이런 게 있습니다. 자, 명상을 우리가 처음 이제 해 나갈 때 보면은 특히 이제 처음 익혀 가시는 분들이 혹시 여기 계시면은 내가 호흡을 할 때 호흡을 이렇게 호흡 감각입니다. 호흡 감각을 이렇게 주시하고 있자니 부자연스럽게 느껴진다 싶으면은 잘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자연스럽게 일어나던 호흡, 그냥 의식하지 않아도 그냥 일어나는 무의식적인 호흡인데 이제 그것을 내가 의식해서 이렇게 알고 있자니
호흡이 뭔가 부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것을 두고 비추는 마음, 또 비추인 마음이란 책이 있습니다. 쿨라다사라는 분이 책 지으신 건데요. 책이 참 좋더라고요. 그 책에 보면 이렇게 초심자에게 일어나는 부자연스러운 호흡의 느낌이 일어나는 것은 이렇다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우리의 그 책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참 저는 아주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이 됐는데, 우리의 마음, 즉 내면이 뭔가 우리 하니까, 의식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애쓰고 있으니까 잘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즉, 내가 호흡을 이렇게 주시하고 있는 것을 내 몸이, 내 내면에서는 그걸 알고 뭔가 잘하려고 이렇게 같이 응해주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는, 그렇구나. 내가 지금 부자연스럽게 느껴지는구나. 내가 통제하는 것처럼 느껴지는구나. 근데 통제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냥 관찰할 만하고 있는 것이지. 그럴 때는 잠시 심호흡을 합니다. 숨을 크게 들이쉬고 후 내쉬고, 숨을 크게 들이쉬고 후 내쉬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또 숨 쉬는 거예요. 숨 쉬다가 이제 또 관찰해 볼까 하고 몇 번 그렇게 해주면 부자연스러운 느낌이 차츰차츰 줄어듭니다. 그래서 처음 이렇게 호흡 명상을 익혀갈 때 부자연스럽고 나는 내 호흡을 뭔가 의식적으로 조절하려고 하는 것 같아. 조절하지 않는데 그러면 잘하고 있어 라고 칭찬해 주시고 심호흡 몇 번 하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숨 쉬면서 또 이어가 본다.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졸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졸음 어떻게 극복하시나요? 졸음이 이게 아주 우리를 힘들게 하죠.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냥 안 합니까? 잡니까? 아니면은 막 깨려고 너무너무 애씁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전통적인 명상센터 가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것 같긴 해요. 전통적인 명상센터에 가시면 그것을 일러주시는 이제 지도자께서 저는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밤새고 갔어요, 진짜. 뭐 일하느라고 거의 밤샘을 하고 전통적인 명상센터에 들어갔는데 지도자께서 제가 좋으니까 그래도 하라고 이렇게 독려를 해주시고 그래도 좋으니까 그럼 걸으라고 이렇게 일어나서 걸어라 이렇게 하셨어요. 또 걸으면서도 좋으니까 또 뒤로 걸어라 또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만큼 노력을 하라라는 것이죠. 그래도 안 되니까 잠깐 나가서 산책해라. 이렇게 또 얘기를 해주시면서 절대 들어가서 좀 자라 얘기 안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행센터에 들어온 만큼 뭔가 가지고 가고 그만큼 애써야지 극복할 수 있다. 그래 그만큼 해야지 너에게 변화가 있다라는 가르치심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일상에서 사회생활을 하면 너무너무 피곤할 수 있잖아요. 그 상태에서도 나는 이 명상을 이어가고 싶을 때 어떤 기준으로 이 졸음을 해결해야 하는가. 또 우리가 근무 시간에 명상을 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나의 뭔가 이렇게 차분한 고요함, 마음의 집중력을 좀 일깨우기 위해서 근무 시간에도 명상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때 졸리면 어떡하냐라는 것이죠. 그 마음 챙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조셉 골드스테인이라는 분. 그분은 아까 그 역삼각형 그 현대화 고대 명상의 현대화 수준 이렇게 5수준까지 알려드렸잖아요. 많이 아실 텐데요. 조셉 골드스테인이라는 분은 그 2수준에서 명상을 체험하시고 또 명상센터도 운영하시는 서양에서 고대 명상을, 동양의 명상을 현대화한 아마 1세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분이 쓰신 마음 챙김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이 참 좋더라고요. 그 책에 보면은 졸음이 올 때 이렇게 의도해서 깨워서 하는 것도 참 필요한데 그럴 때 의도적으로 더 이완하라 라고 그분의 첫 스승님께서 안내를 해주셨대요. 명상하다 졸음이 옵니다. 그러면 강하게 마음을 일으켜서 깨울 수도 있습니다. 내가, 졸음이 왔어? 그러면은 다시 의도하고 차 한 잔 마시고, 해야지. 그러면 졸음의 상태를 또 알아차림의 대상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이 있고, 또 하나의 방법은
깊이 더 의도해서 이완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걸 테스트를 잘 하고 아주 잘 활용을 하는데요. 낮에 일하다가 명상을 해요. 호흡 명상 너무 이제 피곤하단 말이에요. 그 전날 늦게 자기도 하고 해서. 그러면은 의도해서 깊이 이완합니다. 그러면 그 순간 파워냅이라고 하죠. 강력한 이 깊은 낮잠이라고 하죠. 우리 파워냅. 그것으로 들어갑니다. 그것이 5분도 안 걸려요. 그러고 나면은 정말 정신 맑게 깨어나면서 그 뒤로 1분이든 2분이든 5분이든 10분이든 명상을 쭉 이어가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 명상이 끝나고 나서 일을 해 나가는데도 매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호흡 명상을 저녁에 와서 하실 때도 있고 아침에 하실 때도 있고 일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도움을 받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지금 호흡 명상을 하면서 뭘 득하겠다 하고 좀 생각을 해보고, 나는 지금 너무너무 피곤하니까 활력을 돋겠어. 이러면 오히려 깊이 이완하겠다, 호흡 명상으로 마음을 모으고, 그러다 보면 살짝 졸리죠? 그때 깊이 이완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오히려 그리고 나서 한 3, 4분 지나요. 그럼 맑게 깨어나는 것을 정말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셉 골드스테인 그 분께서는 그게 참 실용적이다라고 또 안내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졸음의 상태도 명상 대상으로 그것을 삼아갈 수도 있고, 또 이렇게 깊이 이완하면서 생기를 다시 얻는 그런 도구로, 재료죠, 재료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졸리다 하는 것은 지금 명상을, 오케이, 잘하고 있는 거야 하고 나에게 충분히 칭찬해 주셔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의 주의를 호흡에 잘 이렇게 모으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머릿속에 생각이 많으면 어쩌죠? 잘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주의를 잘 모으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그래서 졸음이 올 때는 잘하고 있어. 그런데 피곤하니? 깊이 이완할까? 아니야. 지금은 나의 집중력과 선명한 어떤 인식을 키워가고자 한 시간이니까 깨워야겠어. 하면서 졸음의 감각이 있거든요. 약간 몽롱해지는 이런 감각조차도 알아차림의 대상으로 삼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도 역시 나의 기준이 필요하겠죠. 자, 그러면 시간이 지금 얼마 안 남아서 명상 한번 더 하고 갈게요. 자, 지금 많이 졸리신 분도 계실 거예요. 피곤하셔서. 그리고 생각 다루는 거는 조금 안내하면서 또 명상 안내하면서 또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몸을 좀 세워보면서 할게요. 몸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등허리도 좀 세워보시고요. 네. 자, 깍지 끼셔서 또 기지개 한번 쭉 피고 몸에 활력을 주고, 이번에는 왼쪽 오른쪽 회전하면서 몸에 좀 활력을 주도록 할게요. 쭉쭉쭉쭉. 자, 깍지 뒤로 크게 넘겨서 손바닥으로 바깥으로 원을 크게 그리면서 내려올게요. 그대로 두 손 무릎 허벅지 툭 놓으시고요. 자, 이번에는 마음으로 기준을 한번 세워보세요. 졸음이 오면 깊이 위안할 거야. 아니야, 난 괜찮으니까 아주 안내에 따라서 끝까지 해보겠어. 자, 이렇게 마음을 세우고, 그리고 또 생각이 일어나도 괜찮아 하는 마음으로 가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내 몸에 어디에 긴장이 있나 먼저 살펴보세요. 의자나 바닥과 닿은 엉덩이 접촉면에 두면서 엉덩이 접촉 위로 나의 허리, 또 등 전체, 척추가 이렇게 있고, 그 뒤로 나의 얼굴 있습니다. 그 위로 얼굴이 툭 머리가 올려져 있습니다. 눈썹 사이 찡그림 있나 살펴보시고요. 나를 위한 시간이니만큼 편안하게 툭 풀어놓습니다. 눈에서도 힘을 빼고 양볼에서도 힘을 툭 놓고, 어금니 앙 다물고 있는지 살펴보시고요.
어금니 살짝 벌리고 혀에서도 힘을 빼고 턱에서도 힘을 뺍니다. 목, 또 가슴, 배에서도 불필요한 힘을 툭 놓습니다. 자, 이렇게 앉아있는 내 몸을 의식해 봅니다. 내가 지금 여기, 그냥 여기 있음을 의식해 보세요. 여기에 있는 나의 몸으로 호흡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숨이 들어오고 숨이 나가면서 내가 살아 있습니다. 코도 괜찮고 배도 괜찮고 몸통도 괜찮습니다. 나만의 주의 들 곳을 하나 선택할게요. 주의를 두겠다 선택한 그곳에 나의 주의를 모으고 숨이 들어오면 들어오는구나, 나가면 나가는구나 그대로 인식해 봅니다. 호흡에 주의를 두다가도 주의가 다른 곳으로 벗어나면 생각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몸의 다른 감각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주의가 머문 그것을 잠시 인식하고 관찰하다가 다시 호흡으로 부드럽게 돌아옵니다. 애쓰지 않고 그저 친절하게 이어가 봅니다.
이제는 호흡에서 주의를 거두어 들여서 호흡을 인식하고 있는 나를 의식해 봅니다. 내가 여기에 있음을 인식해 봅니다. 그 나에게로 다가오는 종소리를 맞이하듯이 들어봅니다. 소리는 사라졌고 그 자리에 남아있는 침묵의 소리를 듣습니다. 침묵 소리에서 울리는 나의 숨소리를 듣습니다.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나의 숨소리를 들으며 그저 지금 이 순간 감사한 마음을, 고마운 마음을 가져봅니다.
숨을 크게 들이쉬고 또 내쉬면서 몸과 마음을 일깨우겠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쉬고 또 내쉬고. 네, 준비가 되시면 천천히 눈을 뜨도록 할게요. 네, 또 편안하게 기대어 앉으십시오. 우리 한 13분, 15분 안 되게 좀 한 것 같은데요. 어떠셨습니까? 시간이 다 돼서 더 재밌는 이야기 더 많이 있는데 다 못하고 넘어가겠네요. 네,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겠는가라는 주제로 있었는데요. 그거는 이번 시간 못할 것 같아요. 또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서 들려드리고 싶었는데, 자, 여러분들은 명상을 왜 하십니까? 어떤 이유로 하십니까? 명상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 싶으신가요? 사람마다 명상을 통해서 얻고 싶은 게 다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쩌면 궁극적으로는 같을 수도 있겠죠. 이것에 대해서 92년도, 벌써 92년도니까 한 30년 전이네요. 사우나 사피로라는 연구자, 이분도 아마 1세대 연구자이신 것 같아요. 이분께서 한 연구 결과를 보면은 같은 하나의 호흡 명상을 해도 사람마다 가져가는 그 효과가 다 달랐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좀 자유롭고 싶어. 자기 해방이라고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좀 자유롭고 싶어. 스트레스의 관리를 내가 좀 잘하고 싶어. 자기 조절이 되고 싶어. 또 어떤 분은 뭐 감정 조절이 되고 싶어. 이런 사람마다 가져가는 효과가 다 달랐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이랬다고 합니다. 내가 명상을 왜 하는가, 명상을 해서 얻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그 의도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더 한층 더 깊이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뭐 명상을 했을 때 효과가 끝점에서 그렇게 달리 나타나는 이유는 핵심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핵심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밝혀나가는 것, 그 선명하게 집중력, 안정됨을 키워가는 것, 그 상태에서 그 상태의 마음을 내가 어디에 쓰고 싶은가에 따라 다르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가 잠을 자고 휴식하고 나서, 몸이 휴식하고 나서 내가 원하는 일, 원하는 삶을 살아가듯이 명상을 통해서 마음을 쉬고 또 알아차림의 힘을 키워서 그것을 나의 삶에 어디에 쓸 것인가 하는 것에 따라서 명상의 효과가 각자마다 얻어지는 것이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명상할 때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 명상을 내 삶에 들여놓고자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고민해 볼 필요가 정말 있겠다 싶은 생각을 종종 합니다. 네, 그러면 아이고 이번 시간 어땠는지 채팅창에 한번 이렇게 적어주시면은 제가 여러분들 이런 거 경험하셨구나, 내가 부족한 게 뭐였구나, 저가 이런 것도 하나의 배움으로 얻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할 때 다소 이렇게 전달이 조금 미숙한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제가 많이 긴장을 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히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잘 못 드린 것이 있는데 지금 어떠한 상태다 하는 거 이렇게 채팅창에 적어주시면은 알도록 하겠습니다. 네.